네. 자, 그러면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네. 바쁘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연일 좀 바쁘긴 합니다. 예. 4.15 부정선거, 예. 대부분이 노골적으로 지금 이 재판 사보타지를 하는 것 같은 이러한 우리 헌정사의 전무후무한 이런 사태가 나타나서 참 이 우리 자유민주 국민들에게 엄청난 지금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6일 날 기독자유당에서 제기한 그 전국의 253개 선거구의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 그것을 주심을 맡은 민효숙 대법관, 그분이 재판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는 이런 발언을 재판을 할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재판을 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재판을 하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재판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례대표지는 큰 종이기 때문에 조작을 해도 훨씬 더 많은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빳빳한 사전투표지가 거의 모든 재검표 현장에서 대부분이 다 빳빳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그것들은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투표한 투표지들이 아닙니다. 어디서 제작되어서 공급된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 이제 선관위들은 뭐 형상 복원 용지, 뭐 형상 복원 기능을 가진 종이, 혹은 뭐 프린트를 해서 관내 사전투표 봉투에 그냥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한 번도 안 접어가지고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따위 개변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접지 않으면 넣을 수조차도 없거든요. 그리고 우편 봉투보다도 크기 때문에 접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4.15 개표장에서도 빳빳한 비례대표 투표지들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등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 너무나 큰 부정선거임이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는 아마 계속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이미 재검표를 이렇게까지 계속 미뤄왔던 것 자체가 대법관들이나 대법원장이 4.15가 부정선거임을 알았거나 부정선거여서 까면 안 된다는 언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6개월이면 처리해야 할 판결을 1년이고 지금 1년 6개월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미뤄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 민유숙이든 김상환이든 지금 조재현이든 어떤 대법관도 이 부정선거임을 입증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만일 그렇다면은 예. 이 지난번 우리 인천 연수 을구의 재검표도 그렇고, 네. 또 밀양 양산 을이라든가 또 영등포 을이라든가, 네. 거기에 주심을 맡은 천대엽이나 조재현 같은 사람들, 또 이번에 민효숙 같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태도가 선거 무효 소송의 진상, 선거 부정의 진상을 밝혀달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매우 비협조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정투표지를 사실상 유효투표지로 어거지로 이렇게 판정을 하고, 더구나 증거물을 확보해가지고 그거를 감정한다고 해놓고서 시를 자일피일하고, 이런 행위를 볼 때 김명수 대법원장을 머리로 한 이 대법관들이 뭔가 일맥상통하는 행동 통일을 어떤 모의한 이런 혐의가
드러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저 박 변호사님 그 심정이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모든 대법관들이 다 동의를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오의를 한다는 생각은 않지만, 부정선거를 이미 알고 있는 대법관들이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범위로 개입된지 모르겠지만, 뭐 김명수나 법원 행정처장을 맡은 사람이나 어떤 특정 재판의 주심을 맡은 사람들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는 이 부정선거여서 까면 안 된다라는 인식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선거 재판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계속 미루는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있구나라는 인식은 아마 모든 대법관들이 다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결국 본인의 객관적 양심과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정의 진실에 충실해야 할 의무를 대법관들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될 터인데, 지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봐서 이 법조인, 특히 지금 현재의 대법관들에 대해서 큰 실망감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향후에 뭐 청주 상당구입니까? 거기에도 뭐 10월달에 뭘 한다고 그러고, 또 도봉의 김선동 씨 그 후보 거기도 뭘 한다고 그러는데, 대법관들이 이와 같은 그 제대로 된 선거 부정의 그 재검표와 심사를 할 그런 태도가 돼 있지 않고, 이렇게 계속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지도 않고 이렇게 나갈 때,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 4.15 총선거 후에 있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선거 소송을 제기를 해도 질질 끌다가 다음 선거가 있을 때까지도 제대로 판결도 안 하고 부정을 갖다 그냥 얼버뭉개버리고, 그리고 또 다음 선거로 들어가고, 이러한 그 악순환이 계속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내년 3월 9일 대선이 이제 불과 18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선거법이 이 사전투표라고 하는 여기에서 주로 부정이 야기되고 했는데, 선거법도 고치자는 얘기들이 여야 간에 전혀 없고, 또 이런 식의 그 선거소송을 제기해도 밝혀주지도 않고, 이런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국은 대법원이나 또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자 하는 그 세력에 완전히 그 포로로 잡혀서 끌려다니는 이런 신세가 될 판인데, 우리 변호인단은, 우리 국토부는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헤쳐갈 상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진실을 많이 알리는 방법밖에 답이 없는 거죠.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이든 현수막이든 진실을 최대한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들고, 지금 이제 황교안 대통령 후보, 그리고 장기표 후보, 박찬주 후보 등 대권 후보들도 여기 부정선거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후보,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등에 대해서도 이 부정선거에 침묵하지 말라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권 후보들과 지금 그 각종 언론 등에 계속 호소를 하는 수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해외 채널이나 그 각 동창, 지역, 뭐 이런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릴 수밖에 없고, 국토부는 지금 이제 현수막 달기, 전단지 배포, 이런 지금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전단지 등을 지금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국토본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 가입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은 무료 전단지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 국토본 명의로 그 현수막을 달 예정입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고 볼 때는 특히 이 제도 언론에서 이 4.15 부정선거, 이러한 엄청난 증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그 유튜브라든가 또는 전단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들로 알린 데는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계속 흘러갈 때 이런 상태에서 선거법도 고쳐지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지 않는가요? 우리 박 변호사님? 충분히 뭐 그럴 확률이 있죠. 그럴 확률이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부정선거 감시단도 전국적으로 조직을 해서 막아야 할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선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만든 상태입니다. 국토부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전국적으로 무결선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부정선거를 감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프라인 모든 채널을 통해서 이제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호영 변호사님이 아는 유튜브 채널에 지금 출연을 많이 해서 지금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변호인단도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한계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임계점을 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준석이가 지금 그 소상공인 관련해서 1인 시위를 할 때 이제 각 시민들이 너 6.28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증거들 봤냐? 너 은퇴한다며? 막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언론을 타고 가고 또 황교안 후보가 정책 공약 발표를 7분 중에 4분 이상을 부정선거에 할애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볼 때 결국에는 이러한 노력이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으면은 그 기자들도 자기의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데스크대에서 압박을 하더라도 결국 진실이 그 거짓과 그것을 거짓에 굴복하는 세력들을 엎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결국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민유숙 그 대법관이 지난 9월 6일 날 나는 오늘도 재판에서 할 일이 없다. 그리고 도망을 치듯이 했다고 그렇게 변호인단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고영일 그 변호사 그 기독자유당의 비례대표제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을 낸 그 변호사의 말씀을 들으면은 민유숙 대법관을 공수처에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뭐 거기도 그렇지만은 또 여기에 천대엽이나 조재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계속해서 재판 그 감정과 재판 속행을 질질 끌고 할 때는 거기에 어떤 한가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건 결국은 국민 시위밖에 없다는 결론이 될까요? 일단 뭐 형사적으로는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겠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뭐 충분히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적, 형사적 방법으로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문제가 이제 예를 들면 민유숙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남편이 문병호 그 정치인이고요. 그런 생각에 각 친인척 네트워크나 뭐 각 동창 네트워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계속 압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은 사실 죄짓고 못 삽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이 굴복을 하는 이유가 그들을 누르는 또 커다란 세력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심적인 그런 호소를 하게 되면 싶습니다. 사실 그들이 지금 지키고자 하는 것은 거짓, 부정, 불법된 세력들의 결과거든요. 이거를 막는다는 것은 뭐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왔던 스스로에게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청난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대법관 중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인간성이 정말 바닥으로 내려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상적이거나 혹은 뭐 정상에 가까운 생각을 가졌던 법조인이나 뭐
국민이라면 자기의 행동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게 보통 멘탈로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이렇게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명예심에 계속 자극을 주면 결국에는 그들은 진실을 까는데 동의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정선거는 진실인 것이 드러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1만 명이었다가 10만 명 되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한 명에서 10명 되고 10명에서 100명 되는 것이 어렵지, 만 명에서 10만 명 가고 10만 명에서 100만 명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들이 지금 코로나나 이런 정치 방역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진실이 확산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엉뚱한 수를 쓸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지금 강용석,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소장과 대표를 지금 뭐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를 한 것에 이어서 지금 구속까지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 압박을 하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나쁜 위법한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또 과감히 저항을 해야 되고요. 지금 대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점점 더 두려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이면 정말 무섭거든요. 지금 부정선거를 믿어가지고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선거를 믿고 이걸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점점 더 확산되는 게 지금까지의 일반론이었죠.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국 이제 우리가 그 낙관적인 전망, 그들의 양심에 어떤 그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군중들이 점차 많이 호응하게 되면은 좀 호전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도 뭐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해방 후에 이 한반도에서 총선거를 할 때 극도의 그 좌익의 반란으로 인해서 무질서가 있어가지고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한 일이 있는데, 변호사님 이런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사실 이 삼권 분립은 완전히 무너진 것인데,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이, 특히 이 좌파 권력이 이 모든 권력을 장악해서 정찰력과 군사력이나 모든 걸 장악해서 국민을 장악하고 있을 때 국민들은 거기에 무슨 총검을 들고 일어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이 한국의 질서가 모조리 파괴되었다. 그리고 일정한 그 이념을 가진 자들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 이럴 때 이것을 국제기구, 특히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 호소를 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감시하고, 그런 면에서 이 부정선거를 진상을 조사하고, 또 향후에 있을 대선 같은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이 삼권과 국가 질서가 무너졌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호소를 해서 대선을 감시를 해달라든지 뭐 이런 그 국제적인 호소의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국제적인 호소의 방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지금 대한민국 자체적으로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중공이 개입한 정황이 너무너무 많고요. 이 중공이 지금 대한민국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키르기스탄이나 지금 1대1로에 있는 뭐 터키나 뭐 이라크나 뭐 이런 각종 나라, 미얀마나 각종 나라에 지금 부정선거를 개입한 정황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제기구도 최근 그 중국의 힘이 커지면서 상당히 많이 중국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도움을 얻는 것은 필요하되 국제기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의 선거를 보면서 사실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밝히면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도 자연스럽게 밝혀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 저희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경욱 위원의 경우 그 미국 백악관에 가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국무부도
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됐고 각종 보고 CIA 보고서들도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미국에서도 빨리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국제기구의 어떤 힘만을 기대면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제가 1월 6일, 1월 21일 이렇게 보면서 완전히 느꼈고요. 좀 많이 시리에 빠졌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의 어떤 정의감에 호소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와 병행해서 국내에서의 노력들을 정말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드리고 있고 점점 더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고 그 노력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재성 위원장님도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니까 그 분들과 함께 그분들에게 좀 많은 진실을 알리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공동이장님이시고 우리 민경욱 의원님과 함께 피눈물 나는 그런 노력을 지난 1년 반, 2년 가까이 해오시는데 정말로 온 국민이 마음속으로 존경과 또 모든 일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그 사태 앞으로의 전개가 하늘의 도움이 있어서 이 사악한 대법관들을 뒤집어 놓는 이런 결과도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정말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요. 앞으로의 이 3구 대선이 매우 지금 걱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언론이 각성을 해야 되는데 이 언론을 어떻게 각성시키는가,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큰 과제라 생각되고요. 해방 후에 이런 이 언론의 이러한 그 부정선거에 대한 눈을 감는 이런 언론이라는 것은 언론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참 분노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오늘 주제와는 좀 어긋난 거지만은 이번에 그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변호사 또 거기에 그들을 그 경찰이 강남 경찰서에서 그 구속을 할 때 상황을 보면은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사건인데 그 혐의자가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장을 가지고 그 가정에 침략을 하면서 그 열쇠를 망치와 무슨 이 도구로 연장으로 때려 부시고 침투하는 것을 바라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대한민국이 해방된 후에 저런 일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평양에서 그 공산당이 그 일반 가정에 침입하는 그런 것 같은 섬뜩함을 느꼈는데요. 현재 현행법적으로 그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가정에 그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사람이 가정에 문을 잠그고 있을 때에 그것을 때려 부시고 경찰이 그 열쇠를 파괴하고 가정에 침략하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일단 그것을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영장을 받아가지고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문을 따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형식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혐의가 명예훼손이지 않습니까? 살인이나 강도나 성범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명예훼손 범죄를 가지고 체포영장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에 대한 경고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협박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무슨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준언론 기관 아닙니까? 사실상 엄청 웬만한 언론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큰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혐의도 아니고 명예훼손, 특히 그 명예훼손의 대상도 전 국민이, 온 국민이 비난하고 있는 조국, 그 조국 아들, 딸, 그리고 이인영, 그리고 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지고 그렇게 영장을 집행하고 지금 구속 신청까지 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솔직히 분노해야 되고 법조인들이 막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기각돼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판사들과 뭔가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서 언론, 법조인,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느냐, 분노를 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노재성 위원장님도 언론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인들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그리고 또 양심 있는 언론인들이 동료나 선배나 후배들한테 꾸짖어야 됩니다. 꾸짖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부정선거에 대한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세현이 상당히 많은 선거 소송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다음에 있을 윤곽근, 김선동 지역구에 대해서도 지금 나름 그 주 변호사 역할을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하거나 방해를 하는 그런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진짜 민중이 봉기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신 분도 있고 나쁜 감정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지금 이 가세현에 대한 공격은 결국 내일의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거, 이게 이른바 장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장식적, 그러니까 법은 장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국 어떤 권력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 따위는 그냥 형식적인 그 통관하는 그 기구일 뿐이다. 결국 그들의 목적에 맞는 무언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떻게든 악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해야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문재인 좌파 친중, 이 북한을 대한민국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것 같은 이런 그야말로 반역적인 정권이 이제는 이 혐의 재판을 받아서 재판이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고 소환을 했는데, 어떤 그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 일반 국민을 그 가정의 집을 침략해가지고 연행을 하는 이 엄청난 사태를 보고 정말 공포를 금할 수 없습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정선거를 호소하는 변호인들을 조사를 하겠다고 소환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한 그런 행태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제2, 제3의 그러한 그 국가적의,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국가 폭력 행사, 월권 행사, 과잉 집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여기 우리 박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거기에다 무슨 혐의를 제기해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소환한다 해가지고 안 온다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주거를 침입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은 평양이나 무슨 조금도 다름없는 과거 스탈린 시대 모스크바와 같은 그런 것을 연상케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박 변호사님께 거듭 여쭤보는 것은, 어제 오늘 이 가세연이의 그러한 그 참상을 보고, 참상이라고 지금 표현하는데, 이 언론에서 전혀 그 문제를, 폭력적인 그 연행을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이런 사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디 몸조심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기원하면서,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신 걸, 귀한 말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그 지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투쟁에 앞으로 큰 행운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